어느 시어머니는 말했다. 나는 며느리를 보면 내 아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며느리를 드린다는 건 아들을 보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토록 귀하게 품어 길렀던 자식을 이제는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한 발 물러서 바라보아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아들을 놓는 건 그렇다 쳐도 며느리와 관계까지 불편해지는 건 도무지 가슴이 아픈 일이다. 처음엔 참 예뻤다. 말도 공손했고 눈도 잘 마주쳤다. 선물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점점 말이 짧아졌고 약속을 잘 잊어버렸고 무엇보다 중요한 날마다 핑계를 대며 피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말은 항상 이렇게 끝났다. 바빠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 담은 영영 오지 않았고 손자 생일에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내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저려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건 단순히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월을 다해 품어온 아들을 조금씩 멀리 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들을 보낼 준비는 되었는데 며느리와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참 예의 바르고 말끝마다 정성이 느껴졌지요.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시장까지 함께 다녀왔고 밥 한 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던 모습. 그 진심이 고마워. 속으로 내 복이구나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전화도 받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몇 날 며칠이 지나가기도 했죠. 어떤 날은 손자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기다렸건만 정작 며느리는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뭔가 불편했을까? 하지만 정작 물어보지도 못하고 서로가 멀어진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며느리의 속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방법이 있었다면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상대의 진심을 드러나게 하는 질문 한마디입니다. 이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눈빛에서 말투에서 무엇보다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에게 꼭 한번 던져보시길 권해드리는 5가지 질문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모두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며느리에게 꼭 던져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마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금세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신입사원인데 매일 실수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꺼낼 줄 아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니요,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단답으로 넘기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대화를 피해버리곤 합니다. 그 태도 속엔 나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냉담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4자녀를 키운 어머니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하던 날 며느리를 처음 만났고 무척 기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많이 긴장되실 텐데 지금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 질문을 들은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실수할까 봐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진심을 숨기지 않으려 애쓰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놓고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느냐, 감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다른 결을 갖습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관계는 마음의 선을 먼저 긋기도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그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의 깊이와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말의 온도에서 옵니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손길보다 요즘 힘드셨죠? 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질문이 누군가에겐 문이 되고 누군가에겐 거울이 됩니다. 며느리에게 그 질문을 건네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려는지 그 단서가 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혹시 어머님께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며느리의 반응은 그 사람의 인성과 동시에 관계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듣자마자 웃으며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저야 감사하죠. 하고 손살에 치는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며 속에 담아둔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며느리 중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요?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전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냅니다. 숨기는 사람은 언젠가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함께 고쳐가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하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말도 예쁘게 하고 선물도 잘 챙기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지만 마음에선 늘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웃으며 넘기던 며느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도시로 떠났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아들이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때 아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가 싫다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느낌이었대요. 뭘 바란다고 말하면 괜히 미움받을까봐 말을 못했대요.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애초에 마음을 열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바라는 점이 있냐고 묻는 일은 내가 바뀔 준비가 되었음을 조용히 전하는 손짓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혹시 나에게 바라는 점은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며느리는 비로소 자신도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바라는 게 많을수록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척하면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말할 때마다 깊이를 더하고 숨길 때마다 벽을 높입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녀가 바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지 먼저 묻고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 순간 그녀가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경청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여는 문은 언제나 묻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넬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지녔는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 아주 깊숙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따뜻하게 보여도 속 깊은 대화가 불가능한 관계는 언젠가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그 속에 담긴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지켜야 할 책임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 편히 기대는 존재라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며느리의 대답은 그녀가 앞으로 시가족과 어떤 거리를 둘 것인지, 당신의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아끼고 보살필 것인지 은근히 드러내줍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6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며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처음엔 참 밝고 다정한 사람이라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무렵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어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은 다 같이 지내며 서로 힘이 돼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명절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함께 도와가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대답에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시댁과는 일정한 선을 긋겠다는 태도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스스로를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가까워지려고 서둘렀던 건 아닐까? 이 아이는 다른 방식의 가족관을 지닌 건 아닐까? 그 이후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거리를 두는 대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쪽으로 관계를 조율해 나가셨습니다. 며느리의 성향은 변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함께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 속에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조용히 들려주는 대답이 됩니다. 며느리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가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대답은 당신의 아들과 함께 그녀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그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림을 보려면 먼저 색을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의 기준을 물을 줄 알아야 하지요. 정의란 언제나 말 속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던지는 질문 하나가 그녀의 진짜 얼굴을 부드럽게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꼭 건네보아야 할 질문은 아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입니다. 이 질문은 며느리의 인성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보여도 정작 위기 앞에서는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며느리가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지쳐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그 마음의 모양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전 상담 중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어느 70대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혼자 사시며 아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밝고 저문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최근 회사 사정이 나빠져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습니다. 40 중반에 두 아이를 키우며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요즘 아빠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그때 며느리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힘들 때 괜히 위로 안 해요. 그냥 말없이 내버려 두는 게 답이에요. 괜히 오지랖 부리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과도 이야기를 조심하게 되었고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부쩍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위로가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에 담긴 진심과 의지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큰 사업에 실패하고 수억 원의 빚을 안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조용히 친정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는 밤마다 아들과 마주 앉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중 적어도 나는 당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 지금 당신의 모습도 내게는 충분히 소중해요. 이 말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너무 창피했는데 이젠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이렇듯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품격은 식탁 앞에서의 공손함보다 고비 앞에서의 따뜻함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인생의 거센 파도에 휩쓸릴 때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등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그걸 묻는 일은 곧 그 사람의 본질을 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과 표정과 말끝의 떨림에서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 한 문장에 당신의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작지만 확실한 힌트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이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육아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곧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창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외며느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늘 조용했고 필요한 말 외엔 좀처럼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던 중 무심코 이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우리 손자에게 엄마로서 꼭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니? 그 질문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요. 아이한테 그런 걸 물려주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어머니는 속으로 크게 울컥하셨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고 조금 딱딱해 보이던 며느리였지만 그 말 속에서 아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삶을 향한 단단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상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아이한테는 좋은 대학이요. 요즘 세상에선 뭐니 뭐니 해도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속으로 무언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 한켠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부모의 불안과 기대를 아이에게 더 씌우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물려주고 싶냐는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삶의 철학, 사랑의 방식, 인간관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림자를 미리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모든 걸 맞춰주는 듯 보여도 정작 마음속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 깊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이에게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 대답 속에 그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고 당신의 아들이 어떤 가정을 이끌어갈지 작은 예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5가지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째, 요즘 가장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당신의 따뜻한 손짓입니다. 둘째, 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이 물음은 스스로 바뀔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던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셋째,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넷째, 남편이 힘들어할 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그녀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함께 버틸 줄 아는 사람인지 묻는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이 마지막 질문은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단순히 며느리의 대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과 어떤 거리를 두고 어떤 다리를 놓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조용한 거울 같은 도구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표정이 아니라 대화의 결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말의 온도, 눈빛의 떨림, 그리고 질문에 대한 반응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방향을 정합니다. 지금 관계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진심을 듣겠다는 질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안다는 건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며느리를 알아가고 싶다면 이 5가지 질문을 오늘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에 조심스레 꺼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방송이 당신 마음의 작은 위로와 생각할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깊은 관계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에게 묻는 5가지 질문. 그건 단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인간적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도 따뜻한 질문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인간관계의 기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